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저 쓰리고 뺏기게 생겼어요. 왜요? 너무 귀엽고 발랄하고 깜찍하시고 어떻게 안경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 나이를 어떻게든 어려게 보이려고 제가 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찰떡입니다. 찰떡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경 벗으려고 렌즈 삽입하려고 그랬는데 안경을 껴야 되는 운명이 됐군요. 아하.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이불킥 하잖아요. 이불킥. 네.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이불킥 그렇죠.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죠. 너무 많은데요. 노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오늘은 노자군요. 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기쁨을 찾아라. 이불킥을 하면서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엉엉엉엉 이렇게 되는 건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하면서 네. 오늘도 진짜 황당한 일이 있어요.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보내왔다는 소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측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는 네.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서 네. 우리 군이 이제 어제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는데요. 네. 오후 5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방송이 진행됐는데 네.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이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네.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소식들을 전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소식, 또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출하량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소식, 네. 또 북한의 날씨와 북한의 물가 동향까지도 네. 전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BTS나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도 이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건 2018년 이후 6년 만입니다. 6년 만인데요.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밤중에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어요? 맞습니다. 확성기 방송 전에도 풍선을 수백 개 날렸는데 네. 이 확성기 방송 이후에 또 어젯밤에 북한이 이 오물풍선을 다시 띄웠다고 우리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여정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 통해서 담화를 발표하면서 네. 우리 측을 향해서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우리 측의 적반하장격인 행태를 공식화해서 우리 측이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라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었고요. 네. 자신들은 풍선 안에 종이, 오물 이런 것만 넣었지 어떤 정치적인 선동 내용은 넣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측이 계속 대북 전단을 넘기면 북한도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네. 위협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 측은 지금 모든 이 긴장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까? 피해는 일단 아주 심각한 피해는 없었다는 점이 좀 다행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기준으로 330여 개의 풍선을 띄웠는데 네. 그중에 8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 일대에서 이와 관련한 신고들이 많았는데 이 오물풍선이 한강 그리고 주택의 옥상, 네. 논 이런 지역으로 떨어졌거든요. 대부분 폐지나 비닐 조각이 들어있었는데 중국어가 적힌 종이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촛발을 뗀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에서 가스가 나면 다 좋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설왕설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협조를 얻는 것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 유망 구조 시추 용도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 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네. 민주당은 지금 시추 성공률 20%와 관련된 산출 근거 네. 또 관련 자료 내놓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야 입장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미국의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이죠. 액트지오 네. 자격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법인 자격이 한때 박탈되기도 한 점을 들어서 국책사업을 액트지오에 맡긴 과정 모두 네.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고 정치화하면서 네. 이걸 또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줄 돈으로 시추 130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13조 원 추경도 해달라고 하는데 1,000억 원 달라는 이런 부분들을 못하겠다 이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 보니까요. 이 쉘이라는 정유회사에서 1달러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팔았는데 그 뒤에 1년 뒤에 거기서 석유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참고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의협 휴진 선언 요 길로 가보도록 할까요?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교수, 개원의, 봉직이, 전문의 모든 직역이 참여한 가운데 네.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정부 투쟁에 관해서 전체 회원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는 18일에 전면 휴진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투표가 전체의 63.3%의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네. 강경투쟁 지지한다. 에 90.6%가 동의했고 단체 행동 참여하겠다는 것에도 73.5%가 동의를 한 겁니다. 네. 정말 모든 직역에서 투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대학병원, 동네 의원 이런 것도 휴진에 참여하면 환자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의사는 대체 불가능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네.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 의사단체에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 거론하고 있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의료계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원칙적으로는 불법 단체 행동에는 법대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네. 정말 면허 취소까지도 가는 강경 대응을 나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죠? 맞습니다. 환자 단체들도 잇따라 반발을 했는데 네. 지금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가 이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모렴치한 결정을 내렸다고 의사협회를 비판했고요. 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도 집단 행동에 나설 게 아니라 오히려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월요일 영민한 뉴스 정말 영민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아나운서였습니다.